금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7%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이 4%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한 11시 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요. 이러한 원인이 된 데에는 삼성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 중에서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8% 넘게 하락 중에 있는데 뚜렷한 반등이 없죠. 약간 초반에 10시까지는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약간 실망 매물까지 겹치면서 이제 금요일 시장이잖아. 금요일이니까 이제 마지막 증시 주를 마감하는 날이라는 데 있어서 이제 매도세가 더 커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향도 있지만 일단 레버리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증시 변동성을 키운 건 맞긴 한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맥없이 하락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일단 우리 증시는 삼성, 닉스 이 두 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가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 외에는 원래는 과거에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그러니까 얘네들이 24년도부터 23년, 24년 주목받으면서 시장을 끌고 갈 때는 한쪽이 깨지면 다른 쪽이 받쳐주면서 순환매를 돌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커버해줬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싹 다 없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다 보니까 이 두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얘네들 깨지면 다른 데서 받쳐주지 못하니까 지수 급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건 맞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삼성, 하이닉스, 삼립, 삼전, 닉스 이 두 종목을 쏠린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순환 섹터, 이게 먹거리가 어딨냐에 따라서 얘네들 물량을 받아주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방산, 원전 아니면 혹은 조선 이쪽도 다 실적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수를 끌어줄 만한 종목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아마 당분간은 이 레버리지하고 겹쳐서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서 다음 먹거리 섹터가 어딜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 깨진다고 해가지고 먹거리가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면은 증시라는 거는 순환이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하이닉스에서 돈을 번 사람이 있잖아요. 2배, 3배 올랐으니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갔으니까 2배, 3배 번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익 실현에 나서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은 물린 사람도 있지만 물린 사람이 있다는 거는 수익 낸 사람이 있다는 거야.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 샀으니까 누군가 팔았겠죠. 파는 사람이 없는데 사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죠. 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거래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랑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연중 최고치잖아요. 하이닉스도 연중 최고치 300만원 찍고 나서, 물론 NXT 기준이겠지만 찍고 나서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약간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흔들릴 때 다음 먹거리를 봐야 되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나온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무려 1천조 투자한다고 이렇게 1천조를 투자한다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왜 투자할지에 대한 중요도, 그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볼 필요가 있죠. 반도체 초호황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넣었죠. 정부가 이제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같이 쓰자, 초과세수 막 이런 것들에 계속 노이즈가 발생한 이유.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가 더 갈 거란 걸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것도 정부가 자꾸 압박을 넣으니까 삼성그룹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초격차, 어차피 미래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는 기정사실화예요. 근데 이제 정부 압박도 있고 하니까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1000조라는 그 막대한 투자 금액을 발표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삼성이 어디다가 돈을 쓰겠어요? 바이오? 물론 바이오도 뭐 그룹 차원에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도체 쪽으로 그 투자를 할 거란 거죠.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현재에도 주목받는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AI,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AI잖아. AI에 투자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까지 하면은 세 가지 모두 AI죠. 그 2차 전지도 미래는 미래인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니까 얘는 지워버리면은, 디스플레이도 전장 사업, 얘네 두 개는 합쳐야 돼요. 왜냐면 전장 사업은 디스플레이가 필수예요. 왜냐면은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있으면은 이 자율주행을 할 때 이제 사람이 운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활용에 전면 스크린, 지금은 자동차 앞유리에 앞유리가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어떻게? 영화관처럼 앞에 스크린이 영화관 스크린처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TV처럼 이제 그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AI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앞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명할 필요가 없죠. 완전 그 전면 차단해도 돼요. 차단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AI죠.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는 미래가 될 건데 일단 지금 당장 놓고 보면은 삼성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차량 앞유리가 차단될 필요가 있다. 그럼 차단을 하면 뭐 하겠냐? 거기서 책 읽을 사람은 책 읽겠지만 영화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메타버스처럼 이제 그 안에서 화상 채팅, 화상으로 무언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영화를 보거나 화상 채팅하거나 게임하거나 모든 게 그 디스플레이가 소요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앞으로는 2차 전지하고 디스플레이는 이 두 개는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는 한 묶음이고요. 이게 하나고 이게 또 다른 하나죠. 1, 2. 그리고 2차전 디스플레이도 미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하고 AI, 반도체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반도체 초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장을 지어야겠죠. 공장을 짓고 여기에다가 장비 들어가죠. 들어가고 소재 부품 필수예요. 소재 부품.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다시 뜰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삼성이 투자를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야. 왜냐? 이 투자를 하는 거는 국내 정부에서도 원하는 게 한국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없죠. 미국 국민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것들을 왜 투자를 하냐? 이제 정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투자, 이 돈 번 거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지 이게 그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지. 미국에 투자하면 아무 소용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랑 자꾸 회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에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발포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전자재료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라고요. 전장 사업에서 디스플레이 빠질 수 없고 지금 AI 산업에서 반도체 빠질 수 없죠. 두 가지 모두 엮여 있는 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매출 실적도 괜찮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진 세미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동진 세미캠 주가 역시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거 현재 가격을 보는 게 아니죠. 앞으로의 미래 가격을 보는 거고요. 지금 종목 분석을 살펴보시면은 현재 예상 실적은 아직 커버가 안 되고 있는데, 실적이 22년도 최고를 찍고 감소하다 이제 다시 반등한 추세예요. 이렇게 분기 실적이 이때 22년도가 피크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반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되니까 역시 덩달아 안 좋았다. 근데 이제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매출이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이제 26년부터 27년도 전망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봐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가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동진 세미캠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둘 다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현재 차트 흐름 역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저점 찍고 나서 언제? 25년도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장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이유 자체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미래 쪽에 먹거리 사업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 레지스트를 국산화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일본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전혀 각광받지 못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일본이랑 엮여 있으면은 타격받을 수 있겠다 해서 소재 부품 다변화를 꾀하는 상황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혜주로 부각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시가 공정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KRF, 포토레지스트, 신너 등 화학 재료의 사용량이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소재 부품 장비 더 필요할 거라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꺾이지 않고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반도체 장비 업종이, 이거는 지난 기사인데, 지난 기사에서도 AI 사업 확대에 따른 HBM 수요 증가, 이거에 따라 첨단 패키징 투자 확대가 맞물린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투자할 때는 이런 소부장 기업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별 주체 동향을 살펴보아도 지금 외국인은 막 샀다 팔았다 막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4848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기관 순매수량을 보자는 거죠. 기관은 최근 들어서 계속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관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동진 세미캠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삼성, 하이닉스 이 고점을 찍은 주가가 흔들릴 때는 원래 타 섹터로
타 섹터로 순환이 도는 그런 그 수급 순환이 이어지거든요. 수급이 순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수 하락은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건 맞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쏠렸던 이 물량이 다시 코스닥 또는 코스피 종목의 다른 타 섹터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은 있어도 그 변동성 장세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는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여기에 세력이라고 문자 하나 남기시면 관련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 잊지 말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